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네, 저는 위기를 극복하고 싶은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리안 탈무드 스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탈무드의 엑기스를 쏙쏙 뽑아서 대한민국의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부에서는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2부부터는 그 비전을 지속시키는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두 분이 가장 열정적인 때가 언제셨나요? 저는 칼럼 쓸 때가 오, 몰입을 했었으니까 몰입은 열정이야. 네, 대표님은요? 저는 요즘 코셔에 꽂혀가지고 오. 저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네. 그걸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 코셔 율법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이렇게 소개된 책이 없습니다. 되게 피상적으로만 나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코셔 그 인증을 받으면 뭐 저 세계 수출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짧게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이 없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 신문에 코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매주 한 편. 그때마다 제가 코셔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열정적으로 지금 몰입하고 있습니다. 네. 열정을 이렇게 지속하려면은 긍정적 마인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정을 쏟아붓고 계실 때 막 긍정적 마인드가 솟아오르나요? 막 잘 될 것 같고? 그렇죠. 칼럼을 쓴다는 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뭔가의 개선책이나 대안을 내놓는 거니까 그거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야 방향성이나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긍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본으로.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하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좀 즐길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이 즐거우려면 네. 뭔가 에너지에 꽉 차가지고 뭔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뭐 희망도 보이고 또한 그거 했을 때 또 재밌기도 하니까 네. 시간 가는지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열정과 긍정이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야, 지금 저희 피부에 와닿는 실물 경제랑 코로나 위기로 얘기하니까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이럴 때 진짜 긍정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유대인들 중에 실패라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데 긍정적 마인드로 바라본 사람들 이야기 엄청 많죠. 그렇죠. 아니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티큰 올람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뿐이 없어요. 세상을 개선시키는데 자기가 한몫을 하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선시킨다는 자체가 긍정적인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상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고난일 수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끝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지금 당장 뭐 물퉁물퉁한 길을 가더라도 길 따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중의 세상, 카발레로 말하면 4개의 세상이 있거든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고난이나 힘든 것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형적으로 보는 거죠. 메인 에디슨이 했던 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온갖 실험을 했는데 자꾸 전기에서 빛이 안 나왔어요. 전구를 못 만들었어요. 근데도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전기가 빛을 내지 않는 2000가지 이유를 알아냈을 뿐이다. 정말 긍정인 것 같아요. 네, 유대인의 이디시콥이라는 것에 보면 이게 탈무드의 일부인가요? 탈무드는 아니고 네. 유대인의 재치라는 책인데 닐튼 본더라는 랍비가 쓴 책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어떤 나쁜 것을 가지고 좋은 걸로 해석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마젤 토브라고 하는데 마젤은 운이란 뜻이에요. 네. 토브는 좋다는 뜻이니까 운이 좋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컵을 엎질러서 깼다 그러면은 이건 안 좋은 사건이지만 그걸 엄마가 옆에 보고 있다 마젤 토브 그래요. 운 좋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깬 사건이 좋을 리는 없죠. 근데 더 큰 재앙을 막는 작은 불행이다 이렇게 액땜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있으면 뭐 어떤 것도 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받고 있는 나의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게 좋은 일의 시작일 수 있다. 부를 수레바퀴로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지금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제일 저점에 있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정말 큰 부자였어요. 이제 어느 박람회를 가는데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갔는데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왔어요. 다시 자동차 타고 박람회를 가고 있는데 돈을 쓰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 지갑을 있잖아요. 화장실에 놔두고 온 거야. 아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박람회를 마치고 막 다시 그 화장실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다시 지금 가봐야 없을 거다 생각하고 이제 혹시나 더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가서 자기 확인해봤어. 있어요. 오잉? 돈 지갑이 그대로 네, 있어. 네, 그때 이 사람이 펑펑 울어요. 네. 펑펑 울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나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사업은 망하고 가족들은 다 해체되고 자기는 알거지 돼가지고 너스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목욕탕에 가서 그 사람 안식에 가기 전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정장을 딱 차려입고 준비해서 나가는데 싸움이 나가지고 다 찢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는 수레바퀴다. 그래서 자기가 그대로 그 돈지갑이 화장실에 남아 있는 걸 보고 이제 내 운이 다 했구나, 이제 하강길을 걷겠구나 이렇게 느낀 거고요. 네. 반대로 옷이 찢긴 상태에서 웃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저점을 찍었다. 이제 올라갈 길밖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에 대해서 이런 수레바퀴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점이 있을 때와 저점이 있을 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한 상태에 있더라도 특별하게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제 올라가겠다 희망을 갖게 되고 우리 삶이 이렇게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의 원리를 알면 내가 있는 위치를 조금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정점에 있으면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강곡선을 조금 좀 느리게 하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게끔 자기가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제일 밑에 있더라도 그걸로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다시 올라갈 길밖에 없으니까. 그건 사실은 동양사상 그 주역에 있는 사상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게 물국필반이라고 그러는데 가득 차면은 기운되는 거예요. 보름달이 가득 차면 그 다음에는 기우는 것뿐이 없어요. 그랬다가 완전히 쪼그라들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피는 길만 나 있어요. 그래서 가득 참을 경계하고 비워졌다라고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그거는 동양사상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 개영배라고 개는 이제 경계하다, 영은 이제 찰령자 쓰고 배는 이제 잔이니까 잔이 차는 걸 경계한다 그런 뜻이니까 자기가 찰라 그러면 베풀면 돼요. 퍼내면 돼요. 그 베품의 과정이 있으면 부가 오래 지속된다 그래요. 이걸 베푸는 거를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를 고기로 이야기하면 고기는 가만히 놔두면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요. 하지만 소금을 넣으면 썩지도 않고 맛도 있죠.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게 있어요. BBC에서 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에 70명은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더 안 좋아졌대요. 30명은 네.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왜 그러면 이 차이가 생겼을까 봤더니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베풀었느냐 안 베풀느냐 그 차이예요. 네. 70%는 베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다가 결국은 그보다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흘려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움켜쥐려고 할 때 불행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런 상황을 보고 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유대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건데 두 친구가 고3이라 이제 같은 그 도서관에서 같은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볼펜이 한 친구의 공부하다 떨어뜨렸어요. 그 아이가 볼펜이 떨어졌다고 울고 난리예요. 대학에서 떨어졌다, 징조다 이렇게 보고 옆에 친구가 이 상황을 반전시켰어요. 뭐라고 했길래요? 아니야, 그 볼펜이 떨어진 게 아니라 땅에 붙었다. 너 그 앞으로 붙을 거야.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차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뭐 탈무드도 그렇고 유대인들 뭐 랍비들도 그렇고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거가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시각. 예. 결국은 이제 마인드잖아요. 네네. 저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좋은 것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쵸.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설령 그게 안 좋은 메시지라도 에디슨처럼.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서도 사실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은 없고 해석만 존재하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걸 봤을 때 해석하는 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못 바꿔요. 네. 하지만 그걸 해석하는 건 내 마음이니까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불교의 핵심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자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한 나의 해석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108번뇌를 일으키고.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힘이 기업에서도 교육을 하는 단골 메뉴더라고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휴넷 찾아보니까 휴넷 비즈니스 스쿨에 12시간
시간짜리 교육이 있었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긍정의 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님이 하신 그 강의였는데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업 목표가 나를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근본적 방법인 긍정의 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사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될 사업도 안 되고 분위기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잘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죠.